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11월 29일 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어제 축구 아쉽더라고요. 2대 3으로 좀 그거 보고 잤는데, 미증시도 조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나스닥 같은 경우 뭐 다우도 그렇고 이제 시가 대비해서 종가까지 계속 좀 밀리면서 하락을 마무리를 지은 그런 모습이고,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뭐 엄청 뚜렷한 이슈가 있진 않아요. 그리고 유럽 쪽도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습니다. 영국은 이제 그나마 끌어올리면서 선방을 하긴 했는데, 미증시가 전체적으로 1.5% 그리고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뚜렷하게 이슈 나온 건 없지만, 불복종 시위, 중국 성남국민들 뭐 백지 들고 거리로 이런 식으로 갔다가 테란먼 사태 이후 최대 민중저항 시작.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계속 그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시위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험에 대한 리스크 회피, 그런 내용으로 갖다 지금 증시가 조금 밀리고 있지 않나. 근데 요것도 뭐 있기는 한데, 이제 결국 요번 주 뭐 또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 전체적으로 1년 내 금융위기 등 단기 충격은 좀 발생할 거다. 요 부분에 대해서 발생을 안 하면 당연히 좋지만, 반대로 현금 들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게 또 발생하면은 그게 또 이제 기회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꼭 생각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들에서, 글로벌 기업들에서 다 인원 감축부터 요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새벽 파월 연설,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미국 고용 보고서,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줘야겠죠. 미국 연준 이사 뭐 금리 인상, 그다음에 금리 폭은 일단은 5%는 생각을 계속 해둬야 돼요. 계속 5%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4%고 현재 기준금리 4%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뭐 빅스텝을 할지 자이언트 스텝을 할지, 뭐 아니면 정말 좋은 베이비 스텝인데, 그렇게 베이비 스텝이 나오면은 5% 미만에서 멈출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아마 이제 다음 달은 높은 확률로 자이언트 스텝에서 갑자기 빅 스텝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자이언트에서 이제 아니 베이비로 넘어가기보다는 자이언트에서 아마 0.5 빅 스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하면 이제 4.5%, 그다음 내년 2월 3월 0.25씩 올리고 하면은 5%가 일단 좀 채워지겠죠. 그 정도를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연준에서 과연 다음 달 CPI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 FOMC에서 과연 인플레, 요 CPI 수치랑 해가지고 뭐 인플레에 대해서 좀 어떤 발언, 방향성, 인플레 둔화, 갈 길 멀다, 7.7%, 요번에 엄청 좋게 나왔었죠. 이걸 보고서도 뭐 증시에서는 당연히 좋게 반응을 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목표치는 2% 3%대예요. CPI 목표치는. 그래서 아직은 4% 5%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 길이 꽤 멉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걸 토대로 갖다가 내년 지금 기업들 데미지 계속 누적되고 있고, 그게 어디 국가 하나에만 국한된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금리 인상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는 그래도 증시가 좀 만만하진 않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하다가 좀 난이도는 있을 거고, 최소한 우리가 생각할 거는 뭐 하락장은 아니더라. 하락장 말고 횡보장만, 상승장은 바라지도 않는다. 횡보장, 박스권, 이런 것만이라도 좀 잘 만들어 줘라. 이런 생각으로 갖다가 저는 좀 매매를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좀 변동성은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지수가 막 저점 깨면서부터 막 거기서부터 막 또 10% 20% 밀리고 그러진 않지 않을까. 뭐 깨더라도 고선에서 코로나 이전 그런 지수 수치에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뭐 고유 악재라고 생각을, 일단은 금투세가 뭐가 됐든 악재라고 시장에서 생각은 할 거예요. 대신에 이제 그게 반영이 내년부터 이제 바로 시행이 된다면, 유예가 안 되면 이제 내년부터인데, 과연 좀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할지, 최소한 이제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투심 같은 게 또 하나 둘 쌓이면은 시장의 움직임이 완전 달라져요. 그러면은 많이 좀 피곤해질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생각하실
분들은 좀 염두에 두고, 금투세가 만약에 유예가 안 되면은 요번에 뭐 이제 단기적으로도 그렇지만 결국 핵심은 내년부터 시행입니다. 유예가 안 되면은. 그러면은 내년에 안 그래도 기준 금리 인상부터 해가지고 뭐 경기 침체 계속 부각되는데 거기다 이제 금투세 이슈까지 있으면은 주식 시장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재테크 뭐 투자 요쪽을 뽑자면은 할 곳이 딱 세 개예요. 거의 대표적으로 주식, 그 다음에 코인,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이제 경매 정도인데, 경매는 조금 더 살짝 좀 난해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빼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코인, 주식인데, 저는 만약 금투세 시행되면은 주식이 좀 빠지면서 코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접근성이 주식이랑 코인 대비해서는 이제 현금 자산이 좀 더 들어가는 편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부동산은 좀 만만치 않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주식이랑 코인인데, 주식 시장이 조금 안 좋게 되면은 코인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주변 분들은 이제 다른 투자처 알아본다고 하고, 만약에 하면은 일단 눈치를 본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주식 시장을 떠난다가 아니라 일단은 눈치를 좀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 휴마시스, 그 다음에 고려아연, 뭐 영풍정밀 이런 것들은 지금 경영권 분쟁, 지분 싸움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고, 휴마시스는 요즘 좀 잠잠하죠. 그래도 얘도 아직 이슈 불씨는 살아있기 때문에 얘가 뭐 이제 좀 겨울 다가오면서 혹시 뭐 진단키트 코로나 이슈를 엮으면서 움직이던가. 근데 이제 가장 시장에서 좋게 반응을 하는 거는 요 주주 지분 싸움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체크를 해 두시고, 고려아연 장씨 최씨 일가 지분 경쟁, 자사주 활용해서 우군 확보, 판 커진 고려아연 지분 경쟁 해가지고, 요 부분은 고려아연은 엄청 그 지분 복잡합니다. 막 우호 회사들 막 해가지고 뭐 한 대여섯 개씩 10개씩 막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일단은 좀 복잡하긴 한데, 결국 거기서 시장에서 가장 부각이 되는 게 지금 영풍정밀이지 않나. 얘가 시총도 상대적으로 가볍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얘도 일단 신고가예요. 거래대금도 요번에 좀 1000억 터지면서 신고가 올라오고. 그래서 경영권, 얘네들이 사실 지금 경영권에 대해서 우리 그냥 경영권 확보하면서 싸우겠다 이렇게 대놓고 하진 않았어요. 이번에 이제 고려아연 측에서 그 LG화학이랑 그 다음에 하나였나요?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지분 교환하면서 뭐 2차 전지 사업이랑 뭐 이런 거 좀 뭐 하겠다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 지분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1, 2% 그거에서부터 좀 해석이 돼서, 그래가지고 요거는 정확히 얘네들이 경영권 분쟁, 지분 경쟁 하겠다라고 나온 상황은 아닌데, 이제 시장에서 그 지분 교환부터 해가지고 야 얘네 지분 이제 조금씩 따라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붙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갖다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내용은 좀 체크를 하시고.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전 아쉽기는 한데, 이제 월드컵 관련 주는 뭐 그냥 나오면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는 정도이다 보니까 이제 메인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많이 아쉽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세미 전기 트럭 12월 1일 공식 출고식.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요번 주 목요일 테슬라 전기 트럭 같은 경우는 캠시스, 옵트론텍, 퓨런티어 이런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됐었고, 보통 삼성전기 이슈 엮이면은 캠시스가 대장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얘네가 이제 좀 처음으로 갖다 이제 트럭 출시를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는 이제 금융당국 암호화폐 상패 기준 형평성 검토 착수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위메이드는 업비트랑 전면전 공정위 제소 플러스 가처분 신청.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하긴 했어요. 대신에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12월 8일 요 상장 폐지일이더라고요. 상폐일 거래소에서. 그래서 그 상폐일 이전에 법원에서 이제 좀 가처분 신청 받아주는지, 물론 상폐 이후에 가처분 신청 받아줘도 그런 내용으로도 좀 반짝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아무래도 상장 폐지 당하기 전에 가처분 신청 받아가지고 뭐 좀 유지되는 게
시장에서 조금 더 큰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위메이드 시리즈는 지금 이제 어제 저는 얘네들이 그래도 개파락 조금 큰 폭으로 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는 적게 했어요. 4%, 6%. 그러니까 이제 밑골이 좀 쭉 달고 더 밀었다가 올라오긴 하는데 차트 포지션에서는 얘네들이 엄청 매력적이긴 합니다. 엄청 바닥권이죠. 막 많이 밑에 있기는 해요. 대신에 문제는 이제 여기서 뭐 호재성 악재로 갖다 계속 밀리고 있었는데 이슈거리를 좀 제공을 해주는지. 그래서 좀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요 법원 가처분 OK 여부 이 뉴스를 조금 신경을 쓰시면 더 좋을 거는 같아요. 자, 그리고 정치 테마에 대해서 뭐 대장동 수사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사법 리스크가 조금 수면 위로 계속 부각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측근들 뭐 언급부터 해가지고 발언, 그다음에 이제 뭐 싸움, 뭐 아직 법적으로 하다 이제 판결이 나온 건 아닌데 뭐 이것저것 조금씩 하나씩 계속 나오고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테마에서 계속 좀 확장될 수 있는 부분, 야당 인물들 김동연, 조국, 이낙연 관련 주들이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모습이고 만약에 저는 본다면은 아무래도 좀 이낙연 관련주가 가장 뭐 대금도 그렇고 무난하게 좀 테마 종목군도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보면은 이낙연주를 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대신에 좀 생각을 해둬야 되는 거는 일단 정치 테마 자체 고유의 리스크 플러스 정치 테마는 대선이 결국 메인이라는 거.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고 치고 받고 뭐 하면서 뭐 지지율 1위 뭐 지지율을 지금 조사를 일단 안 하잖아요. 뭐 1위한테 뭐 악재가 생기면 2위, 3위 그 다음 후보들한테 이제 좀 호재로 작용하는 시장인데 그게 크게 작용하기는 사실 좀 대선 아직 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단기 이벤트로 갖다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자, 그리고 이제 애플페이가 뭐 제목만 봤을 때는 또 뭐 국내 대비 D1 뭐 이런 뉴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애플페이 이제 뭐 1호 사용처 어디가 될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과연 내일 출시를 할지. 그래가지고 요거는 오늘 내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단기 재료 거의 여기는 좀 대응이 좀 중요하겠죠. 매매를 하실 거면은. 그리고 일단 결정적으로 일단 내일 출시를 할지 안 할지 요 부분이 분위기상으로는 조금 더 딜레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금감원 약관 그 검토 내용부터 해가지고 최소한 한 달에서 2달 걸린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12월이나 내년 초 1월 요때쯤 출시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요게 이제 좀 딜레이 되고 하면은 이제 메인으로 보기는 조금 아쉬운 그런 테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정도 플러스 만약에 이제 출시를 하면은 그거는 그 뒤에는 뭐 재료 소멸, 단기 재료 소멸이든 뭐든 뭐 움직임이 나올 거고 출시를 안 하면은 이제 시장에서 어제처럼 실망 매물이 어제 좀 나왔었죠. 움직임 계속 눈치 보다가 가는 척 하면서 옆서도 이제 좀 투매 형식으로 갔다가 뭐 분봉상으로 막 투매가 이렇게 꽂지는 않았어요. JP모간이었나? 외국인 거래원 계속 좀 매도 나오면서 밀렸는데 오늘 내일 출시 안 하면은 그래서 좀 투매가 더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투매가 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시장에서 반응을 좀 어떻게 하는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자, 그래서 한국정보통신이랑 이루온 이 정도를 보면 될 것 같고 재벌집 막내 아들은 드라마 컨텐츠에 대해서 요게 또 뒤에 좀 더 확장되는 내용이 나올지.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움직였던 테마줄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옴시티는 당연히 계속 픽스를 해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메타버스, 그 다음에 리튬? 요 정도가 지금 좀 기억이 있거든요. 시장에서 움직일 때 좀 움직이는 애들로.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 뭐 코퍼스 코리아, 레몽레인 일단 신고가를 시간에선 돌파를 했는데 아침에 갭이 확 줄어들면서 하면서 이제 지금 5일선 요 구간에서 좀 움직임을 뭐 주는지 그 정도를 좀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프리카는 수급주이기 때문에 수급. 요것도 월드컵도 엮여 있는데 월드컵 져가지고 뭐 어떻게 반응을 할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는 다음 달 이슈가 있긴 있다는 거. 지금 한 2주 정도 남았네요. 그리고 요 앞에서 일단 정고점 주변 한번 반등을 또 시원하게 줬는데 21선 주변에서 또 버티고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물류는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협상 결렬이 됐고 내일 30일 두 번째 협상하기로. 이제 혹시 시장에서 뭐 정말 움직일 거 없으면 지금 이런 거 사실 메인 테마 엄청 뚜렷하게 있으면은 안 보는 게 맞거든요. 안 보는 게 맞는데 진짜 시장이 워낙 없다 보니까 뭐가 움직일지 몰라가지고 좀 잡다한 느낌이죠. 근데 이것도 어제 뭐 시간에서 좀 결렬로 움직이긴 했지만 지금은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봇 같은 경우 로봇 잼스 연말로 출시 연기. 그래서 과연 12월 달에는 삼성에서 로봇 출시를 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쿠팡 혁신 시즌 2는 로봇이다. 그래서 쿠팡에서 로봇 관련해서 좀 투자. 그래서 이런 로봇이 결국 좀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인원 감축 같은 것도 결국 이제 로봇으로 대체하고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로봇 관련해서 뭔가 엄청 임팩트 있는 내용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로봇주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밀린 자리에서 이제 좀 뭐 이슈 기다리면서 이슈 하나 좀 나와라, 뭐 좀 줘라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이제 시장에서 재료가 안 나오니까 조금 힘이 아쉬운 그런 섹터이지 않나. 그래도 로봇은 내년까지는 좀 큰 폭에서 계속 힐끔힐끔 보긴 볼 것 같아요. 뭐 이슈거리가 나오든 뭐 대기업 글로벌 기업에서든 로봇 하나씩 뭐 좀 튀어나올 수도 있고 삼성에서도 로봇 부서 승격시켰던 그런 내용들부터 해가지고 좀 뒤에 내년이든 뭐 움직임 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자, 그리고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초읽기. 그래서 요거는 재료 측면에서 좀 두 개를 보고 있습니다. 양산 출고 센터가 이제 중고차 센터 건물 신축. 요거 아마 요번 달이라고 하는데 11월 이제 오늘 내일이거든요. 요번 달이 29일 30일 그 안에 뭐 갑자기 건물 신축 완공했다 뭐 이런 뉴스 좀 부각이 될지 아니더라도 한 12월에는 건물 신축 완공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대기업 그 현대에서 중고차 판매는 이제 1월부터 시범 테스트를 합니다. 뭐 한 달에 한 400대?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또 시장에 좀 진출을 했다라는 거 공식적으로 갖다가 그 부분이 좀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차 중고차 요걸로는 지금 오토엔이 가장 좀 부각이 되고 있고 나중에 뭐 이제 롯데 렌탈 또 좀 중고차 사업에 뛰어들 예정이라고는 해요. 대신에 얘는 이제 시총이 좀 묵직하긴 합니다. 1조짜리예요. 뭐 유통 비율 따지면은 뭐 한 3천, 4천억으로 내려오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 대기업들도 중고차 시장에 좀 뛰어드는 그런 모습. 자, 그다음에 이제 종전, 휴전, 회담 등등 해가지고 지금 자포리자 원전에서 좀 계속 후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본토 타격 가능한 미사일 제공 좀 검토 중이다. 근데 그 내용은 뭐 제공을 하면은 좀 반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준다. 우크라가 지금 상황상 그거를 본토 타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분위기상. 만약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면은 좋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생각은 해 두시고. 자, 또 지금 뭐 이런 내용부터 해가지고 좀 긍정적인 원전 쪽에서 뭐 철수 뭐 이런 식으로 갖다 좀 나오는 내용들이 계속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표단 이 비공개 협상이 좀 계속 뒤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요구사항 계속 좀 핑퐁하고 있고 서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우리 거 좀 받아줘 그러면 전쟁 끝날 수 있어. 안 받아? 그럼 우리도 니네 뭐 얘기할 필요 없어. 그래서 계속 오고 가고 있는데 아마 비공개 협상이 일단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이게 그렇게 좀 길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쟁이 좀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금 이제 좀 겨울 들어서는데 이게 좀 얘기가 두 가지죠.
러시아가 힘을 축적해서 겨울 지나면 다시 쳐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도 경기 침체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서방 국가도 지원에 대해서 이런 군수 물자들 계속 경제적으로 갖다 세계 다 힘들기 때문에 뭐가 됐든 좀 좋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그 좀 전쟁에 대해서 종전이 조금씩 한 발짝씩 다가오는 내용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이제 재건 관련해서는 데모, 현대해보다임, 뭐 서암기계공업, 서현탄 메탈, 유신, KH건설 등등 이런 관련 주들. KH건설은 항상 얘가 좀 재무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얘가 또 튈 때는 괜찮게 튀거든요. 재건이 여기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부각이 됐었고, 여기서도 뭐 움직임이 일단 저점 대비해서 한 거의 100%, 80%, 100%씩 좀 튀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해요. 이제 종목이 살짝은 좀 잡스러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일 뿐이지. 그리고 이제 데모는 종목이 분봉 막 오락가락 하는 모습은 있기는 한데, 뭐가 됐든 가장 신고가 치고 올라가고 가장 강했었죠. 재건 이슈 있을 때 요 영역에서도 그랬고 여기 구간도 그랬고, 가지고 데모가 일단 좀 대장을 하지 않나.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재건 실제로 들어서면은 모듈러 주택 관련해가지고 뭐 좀 타격받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모듈러 주택 좀 지원해달라 우크라이나 부총리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모듈 관련주들. 자, 그리고 사우디는 계속 뭐 내년 2월까지는 메인 이슈로 갖다 일단 픽스를 시켜놓긴 해야 돼요. 어차피 다른 강한 테마가 등장을 하더라도 네옴시티를 그냥 짓밟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테마는 등장하기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확률로 얘 정도 이 네옴시티만한 테마만 나와도 사실 저는 감지덕지거든요. 시장에서 이 정도 크기 테마가 뭔가 얘를 이렇게 좀 해볼 만한, 비벼볼 만한 그 정도 등치 큰 테마가 나온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사실 감사합니다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네옴시티는 무게감이 좀 있는 테마이고, 12월, 2월 요 사이에 이제 수주원대, 수주 성과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식수부터 해가지고 뭐 리야드에 열리는 관광포럼 이수만 SM 회장 초청 등등, 그리고서 정부 차원에서 사우디와 체결했던 MOU 26건, 그것들 이제 좀 실현 가능성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토대로 이거 진짜 수주한테 수주 좀 늘어나는 거 아니, 뭐 이것저것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있고, 거기다가 어제 이제 한미글로벌이 어제 시가 갭에 그 수주 이슈를 붙여놨었죠. 그래가지고 네옴시티 프로젝트 연달아 추가 수주. 그래서 뭐 이 50만 가구 중 일단 스타트 5만 가구에 대한 사업 이런 것들 참여, 그리고 요게 이제 결국 숙소 부지, 뭐 사람들 숙소 단지 이슈이다 보니까 좀 모듈러 사업도 우리나라가 이런 걸 토대로 갖다가 좀 수주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아무래도 시너지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네옴시티 관련해서 뭐 키워드들 워낙 많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거기서 종목을 좀 생각을 하면은, 저는 공략을 할 만한 종목은 인디에프, 한미글로벌, 코오롱글로벌, 그 다음에 이제 유시는 얘가 조금은 변동성이 있기는 한데 얘는 네옴시티에서 대장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한미, 코오롱, 인디 얘네들은 뭐 킹살만이든 뭐 각 카테고리 혹은 최근 이슈들에서 대장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유신 같은 경우에는 그건 아닙니다. 대신에 얘는 그 재건 요쪽에도 한 발 엮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좀 중심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듈러 주택은 좀 뒤에 실제로 수주, 사업 수주, 그리고 모듈 같은 경우에는 전 두 개를 보고 있어요. 지금 네옴시티 그 수주를 만약에 처음 아까 그 5만 가구 뭐 이런 것들 삼성물산에서 MOU 했던 거, 그거를 이제 계약까지 좀 이어지고 하면은 그 내용도 좋게 생각하고, 계약이 이어지면 그 뒤에 그 건설했던 그걸 토대로 뒤에 추가 수주도 좀 만족한다면 사우디 입장에서 추가 수주도 좀 노려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듈 쪽은 재건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듈 쪽은 재건 네옴시티,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삽익은 새우글로벌, 그다음에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그 뭐 공장, 그린 수소 이런 것들 대신에 요거는 좀 사업이 살짝 좀 뒤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수소는 풍국주정 평화홀딩스, 동아화성 요 정도로. 그래서 뭐 동아화성은 전고점, 평화홀딩스는 뭐 5일선 타면서 계속 윗꼬리를 만들기는 해요. 풍국은 찔끔 움직였다가 또 밀리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철도, 현대로템은 얘는 그냥 이상하게 좀 눈이 갑니다. 수급이 지수 대비해서 좀 계속 엄청 세게 들어오진 않아요. 엄청 세게 들어오진 않는데, 그래도 양매수가 계속 유지가 되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우량주인데 5일선을 계속 야금야금 타면서 좀 버티고 있죠. 그래가지고 철도 관련해서 뭐 인리 철도도 있고, 대아티아이랑 부산산업 이렇게까지 좀 같이 묶어보지 않을까. 자, 그래서 네옴시티는 좀 계속 메인으로 봐야 되는 섹터이고, 이제 원전 같은 경우도 다음 달, 얘네들도 지금 차트에서 안 밀리고 있어서, 혹시 이제 다음 달 12월이죠. 거기서 2개 정도 나올 수 있는 게 사우디 의향서 받을 예정이다. 그다음 체코 연내 우선 협상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체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바라카 원전, 거기도 좀 방문을 했다가 갔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에 좀 관심이 더 있지 않을까. 자, 그다음에 이제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뭐 내주 접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좀 이것저것 이슈들, 요거는 그 뒤에 뭐 지금 언급이 나오진 않네요. 뭐 좀 주기 뭔가 일부 계약을 좀 떼주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 내년 초 아마 메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테마 중에 하나이지 않나. 그래서 최근 분위기가 OTT 플러스 문화 컨텐츠 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삼성, 애플, 구글,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글로벌 기업들에서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기업들이 연말부터 내년 초. 근데 일단은 애플이 1월 달에 XR 헤드셋에 대해서 좀 첫 공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플러스 3월 양산하고 4월 달 뭐 이제 좀 정식적으로 출시 판매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내년 1월 5일부터 7일까지 CES 메인으로 예상되는 섹터가 이제 메타버스이지 않을까. 로봇이나. 그러면서 최근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내용도 나오죠. 특허 LG랑 삼성이 1위에서 2위 좀 휩쓸었다. 자, 그래서 메타버스가 전체적으로는 좀 뉴플렉스 요런 애들은 좀 수급주 실적,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그 메타버스 부품 엮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쪽은 좀 이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보고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 다음에 세력주에서는 MP, 넥스트, 시나인터텍,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대부분이 이제 밑바닥에서 장기 입형을 지금 거의 근 1년 만에 대부분이 지금 조금씩 차트가 거의 비슷하죠. 큰 흐름에서 보면은 뭐 시나인터텍은 움직임이 조금 다르긴 한데, 보면은 대부분 장기 입형 밑에 있다가 이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섹터 전체에서. 그러면서 뭐 이제 앞에 그런 지지 저항 이런 구간도 좀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메타버스 관련 주들은 내년 이렇게 좀 초 1분기 이렇게 좀 메인이 될 수 있지 않나. 자, 그다음에 이런 거 외에는 이제 개별주죠. 포스코엠텍, 경동인베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리튬. 포스코엠텍은 어제 좀 대금이 4천억 묵직하게 들어왔는데, 그 위에는 이제 좀 만원 저항이 있지 않나. 그다음에 이제 대보마그네틱까지 해서 리튬 관련 이슈 키워드 분명히 시장에서 아직 강하게 반응을 하긴 합니다. 리튬 키워드가 리튬 가격이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근데 뭐 그것도 어느 정도 내리다가 또 한번 턴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뭐 금양이랑 하이드로 리튬 뭐 이런 애들 미래나노텍 등등이 좀 그 가격 따라 아마 하락을 하고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일단은 리튬에 대해선 결국 뭐 또 내년이든 뭐든 부각될 만한 부분은 많은 것 같고, 2차 전지 키워드도 시장에서 나쁘지 않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테마 관련해서는 결국 이제 네옴시티 모듈러부터 해가지고 뭐 쭉쭉쭉 수처리, 특히 오늘 이제 그 사우디 뭐 주택부 장관 방한이 있는데, 거기서 뭔가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지, 안 나오더라도 결국 네옴은 뒤에 실제 수주 그런 내용들이 이제 메인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주 좀 쳐다보면서 한미글로벌, 뭐 코오롱 글로벌, SY, 웰크론한텍은 이제 단기가율이 또 풀렸어요. 신고가에서 대금도 3천억,
얘가 이제 좀 수처리 쪽으로 움직였었죠. 웰크론이 리튬도 엮여 있긴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갖다 웰크론한테 뭐 하이드로 리튬 등 같이 묶여서 리튬 가격, 탄산 리튬, 리튬슈도 있기는 합니다. 얘가 뭐 재료 이것저것 엮기는 하는데, 요번에 좀 체질이 좀 개선된 느낌이지 않나. 거래대금도 좀 많이 붙고, 뭐 이제 신고가에서 뭐 수처리든 뭐든 좀 잘 움직이나. 그래서 일단 네옴시티는 계속 메인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들, 어제 시장이 좀 긴가민가 하면 요즘 그 무상증자 테마들이 분명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도 있고, 뭐 최근에 인벤티지레 그런 거 뭐 이제 탈모 관련해서 이런 내용도 있고, 이제 모아 데이터 뭐 이런 것들 개별주들 움직이는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치매 관련해서 치매 학회가 11월 29일 이제 오늘부터 2일까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관련 주들은 뭐 피플바이오부터 좀 다양하게 있는데, 최근 뭐 이슈 부각시켰던 게 이제 좀 피플바이오지 않나. 그래서 뭐 이슈 자체는 거의 시장에서 보던 것들이기 때문에 뭐 엄청 신선한 건 없고, 조금 뭐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대신에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미국 선물도 미국 선물인데 중국 증시가 지금 저 코로나 시위,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좀 시위가 좀 엄청 거칠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쪽은 저는 뭐 그냥 시위하면 다 뭐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좀 큰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갖다 이제 시위에 대해서 좀 지수 어떻게 움직이나, 그게 이제 좀 단기적으로는 봐야 되는 포인트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걸 토대로 뭐 시황이 막 와장창 깨지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막 1, 2%씩 밀리면은 좀 피곤하긴 해요. 시장의 움직임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자, 비중 조절도 필요하고, 좀 시장이 내년까지는 계속 난이도는 좀 있을 거는 같아요. 저는 12월 달에 그래도 지수 최소한 횡보장은 좀 만들어 주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좀 뭔가 좀 뚜렷하게 집중할 만한 테마가 없는 게 조금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옴시티는 눌림 주면은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키워드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